안녕하세요. 클래스케입니다. 오늘은 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삶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체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뇌가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뇌의 그 작용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체득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체득,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온전히 내 걸로 만들면은 그게 체득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의 고리를 일단 깨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래요. 야, 너 오늘 어때?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또 물어봐요. 야, 오늘은 어때? 그러면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저께 이런 일 있었거든.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이거는 바로 불운기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은 reflection period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화학물질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기질이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있어서는 그냥 그게 여러분의 그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분노, 심판, 증오,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뇌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에 중독된 것과 똑같아요. 그 감정에 계속 중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때마다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성으로 사고를 하지만 우리 몸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중독이 되고 그런 감정들을 더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의 그 맨날 이렇게 투더리 스머프처럼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이 보통 35살 이전에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규명하는 95% 정도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그런 감정이나 사고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죠. 야, 굉장히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이미 95%다 됐어. 나 35살 넘었어. 이러면. 그렇지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손쉽게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명상입니다. 네. 명상에 대한 영상을 제가 가끔 이렇게 찍다가 너무 광범위해지더라고요. 너무 방대해져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추려서 명상에 대한 내용, 뇌와 그리고 또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게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35세 무렵부터 이미 여러분 정체성의 95%는 잠재의식, 즉 내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 5%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내 삶을 의지로 바꿔보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바로 내 무의식, 잠재의식인데요. 이런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우리 인생에서 바꾸고자 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행동과 그 다음에 체득, 이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런 내 몸과 정신의 일치를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 그 와중에 잠재의식의 그 운영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명상을 한다는 거는 이거 같아요.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습관, 그리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감정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그런 내 모습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관찰자, 아니면 참나, 아니면은 상위자, higher self라고 얘기하는데, 네, 상위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괜히 그런 말 했어. 너 왜 그랬지?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약간 후회조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과연 그 부정적인 감정의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실제 내 의지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게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행동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후회조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또 나옵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고자 하는데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감성 지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뇌와 신체의 그 얼라이먼트라고 하죠. 일관성을 높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정신은 이걸 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내 몸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반사적으로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정신과 몸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정신과 몸을 하나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명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명상의 이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명상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명상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쑤시고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 이 과정을 견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정신의 일체를 이루려면 바로 이 몸을 처음에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상이기 때문이죠.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일체의 모든 신체 행동이 거의 정지가 되죠. 그냥 내가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것만 내가 관찰을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정신과 신체의 모든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나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깰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틀을 마련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나중에 처음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나중에는 조용히 누군가가 제3자의 눈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는 시점이 바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찰자 시점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의 실생활에도 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정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길들여서 내 정신과 일치를 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에 반응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탁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서 더 이상 그런 악순환을 이루지 않도록 그거를 중간에서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시다 보면 약간 평화로운 그런 감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신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아드레날 글랜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신,
여기죠. 여기는 몸의 모든 호르몬 센터를 관장하는 곳인데 이런 호르몬 센터에 더 이상의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에너지는 바로 하트라고 하죠. 여러분의 이런 가슴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그쪽으로 쫙 다 모이게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현재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딱 했을 때 그때 내 모든 에너지는 가슴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영감, 즉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여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가슴 차크라 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좀 평화로운 감정, 그리고 기쁨, 행복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덜 분석적이 되고 그리고 심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내 몸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버릇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이점들을 말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나의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데는 명상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걸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그 잠재 능력 개발 그리고 무의식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명상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평상시 생각과 행동이 내 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뇌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명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